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아지트예요.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참 너무나 좋아하고도 왜 성사되지 않는지, 그렇게 믿고 사랑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돌아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사람 마음,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쉽지가 않은데,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인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아했고 마음을 다 주었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내 진짜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자리매김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느라 정말 긴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고정된 것을 쉽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리딩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의 위로나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고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어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을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먼저 1번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고 또 지금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봤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조금 나뉘잖아요. 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현실적인 걸 생각하게 되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좀 보여지기에 좋은 것, 그때 기분에 좀 충족시켜 줄 만한 것, 내 감정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좀 이런 생각도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볼 때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은 안정적인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그 1번의 그 사람은, 1번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결혼각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좀 믿음직스럽고 또 사람이 좀 한결같고 사랑하기에는 순수한 면도 있고 해서 '아, 이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렇게 긴장되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굉장히 쉽게 빠져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음 1번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날 무렵에는 너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래?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아?' 이런 생각을 1번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도 많죠. '바빠서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랬을 법하네.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와중에 또 자기 할 거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 아무리 바빠도 정말 좋아하면 시간을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는 좀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빠서 안 돼, 뭐 때문에 힘들어서 안 돼, 이유도 너무 많은데 왜 그런지 1번 여러분들이 좀 미심쩍기도 했었고 도대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희미하게 그 어떤 진위 여부를 다 포착하지 못한 채 '아 됐다.' 하면서 끝났을 수도 있고 정말 볼장 다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1 번의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그 방어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기질이 어 그렇게 희생적이거나 혹은 내어 준다기보다는 좀 실속을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 실속이 그렇게 또 영리하지도 못해서 그 좀 근시안적이죠. 그 눈앞의 유익 눈앞의 즐거움만 찾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조금 속이면서 또 다른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 딴으로는 너무나 힘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 변명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물쩡거리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분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에 대한 성실함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그냥 내친 거죠. 나 몰라.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귀거나 좋아하면 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가 양해해 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맨 처음에는 다 내어 주더니 나중엔 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좀 계산을 했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미천이 다 들여다 보이고 '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이런 생각을 1번 여러분들이 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끝나버린 관계. 1번 그 사람의 방어적인 태도 또 은둔하고 잠수 타는 태도로 도저히 답답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끝나버린 상태.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하고 상대에게 잘 맞춰야 될 때는 타성에 젖으신 분이었고 그분이. 그리고 좀 긴장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돼야 될 때는 자기를 꽁꽁 숨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치셨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1 번의 그 사람은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좀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눈에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실속 따지다가 놓치고 버렸거든요. 버렸다는 말은 조금 너무 냉혹하네요. 놓치고 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정은 남아 있어요. 좋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해 줘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할란다.' 하고 거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번의 그 사람들은 1번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어떤 구실 삼아 연락 좀 해 보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잘난 모습으로 좀 잘 되면 찾아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양면적이죠. 좀 믿을 수 없는 그냥 자기의 희망사항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1번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는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네. 좋았기 때문에 좋았던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떠올려요. 그립기도 하지만 행동은 차마 할 자신이 없고 할 그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좀 아무것도 행동은 하지 않을지라도 '실은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1번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안정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주 뜨거운 사랑도 아니고
내 마음을 막 현혹시키는 그런 매력적인 것도 결코 아니야. 그거는 잠깐이야. 나한테 중요한 건 안정이야. 나한테 중요한 건 평안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면 나는 그냥 멀어지고 싶어. 이게 이분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맞춰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버립니다. 아주 매력적이지가 않더라도. 근데 지금 이분이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있거나 이 1번의 그 사람을 좀 많이 맞춰주는 제3자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사귀는 게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뭐 직장, 관계성 속에서 이분의 입장이 꽤나 그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요대로 있고 싶다. 요거 깨고 싶지 않다. 요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다른 것을 새롭게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내가 아무리 1번이 예뻤고 잘생겼고 멋졌고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지금 내 이 안정을 깨면서까지 연락해서 만나자 할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만난 다음에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그 능력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확고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나의 안위, 안정, 안녕을 추구하다 보니 나 그냥 있을란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1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1번한테 연락했을 때 나한테 냉정하게 굴면 나는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아.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1번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나에게 우호적일지, 나에게 친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나를 쌩까고 외면하고 그럴까 봐 나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 불안정한 행동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삐죽삐죽 나와요. 밤이 되면 유난히 보고 싶고 술 마시면 생각나고 '아 정말 모른 척하고 연락 한번 해 볼까?'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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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 이미 그때 한번 다 했잖아. 이미 마무리 졌잖아. 그래도 내가 잊지 못하는 1번이지만 내가 그렇게는 못해.' 하면서 1번의 그 심리 변화를 불안하게 여기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여전히 자기 방어적이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가 깨지면 그냥 다 필요 없어. 내가 보고 싶었던 그리움도 그냥 자존심 한번 딱 꺾고 1번 "뭐 하고 지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라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신도 없고 그런 자기 방어적인 태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관계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능하기는 하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많이 부정적입니다. 어 실은 이 사람은 '아직은 우리 사이 끝나지는 않은 거 아니야? 약간은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좋은 날이 오면 내가 좀 괜찮아지면 사정이 괜찮아지면 구색을 갖추면 '구실 삼아 좀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머릿속으로 합니다. 꿈꾸듯이 머릿속으로 해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뿐이지 기회가 닿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할 자신이 없는 게 첫 번째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감당할 게 많으신 분 같아요. 늘 힘들고 버겁고 기반을 잘 닦지 못해서 '아 인제 이 정도 하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기다림이, 삶의 기다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마음에서 좀 우울감이 있고 신경증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1번을 만나서 잘 되겠어?' 이런 좀 자신 없는 마음. '내가 1번을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1번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는 좀 장벽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환경적 장벽. 그러니까 둘은 좋아해요. 둘만 놓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 둘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제3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거리나 시간의 차이가 있다든가 뭐 내가 한가로울 때는 1번이 너무 바쁘거나 내가 너무 바쁠 때 연락이 오면 내가 뭐 대답도 못해서 또 섭섭해한다거나 이런 어긋남이 있다든가. 근데 이제 사실상 시간의 어긋남이 있다는 건 인연이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때가 맞는다는 것은 그 운이 좋고 인연이 닿을 때 가능한 일인데 자꾸 어긋난다. 시간이 어긋난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 접점이 없다. 이것은 사실은 인연이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이어나가면 좋을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조금 남아 있지만 이것을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래 네가 아직 날 좋아하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해 볼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서로의 자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내려놓고 둘이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론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흔들릴까 봐, 너무 또 힘들어질까 봐, 복잡해질까 봐, 또 1번을 또 슬프게 할 자신도 없고 솔직히는 그거보단 자기가 더 힘들까 봐. 그래서 좀 전전긍긍하다가 머릿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다가 '아 됐다.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네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 한 번 멀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타로의 배열의 리딩을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의 맥락 속에서 '아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내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지트에서 만나요. 2번 카드를 골라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어 이번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끝날 무렵에는 어땠는지, 지금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어 자기의 마음의 갈피를 잘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번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결코 사귈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생각나는 거죠. 낮에 봤어요. 2번 여러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공적인 얘기 막 나눴어요. 가끔 뭐 우스개로 또 웃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밤에 생각나는 거야. '아 왜 2번 생각나지? 뭐지 나?'
나 2번 좋아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2번 여러분에게 빨려들었고, 사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덜컥 좋아져 버린 마음.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이 끝도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관계 진행이 빨리 흘러갔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앞에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하고 뭐 이런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내질러서 그 진도가 쭉쭉 앞으로 간다 할까요?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불안정한 감정과 매혹됨, 굉장히 상대방한테 매력에 빠지면서 자기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감정 상태로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관계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치가 않았겠습니까? 그 어쩌면 제3자가 있거나 자기의 그 파트너, 배우자, 연인이 있었을 수도 있죠. 제3자의 존재 사이에서 서로의 그 눈빛 교환, 마음 교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헤어져야지. 내가 내 자리를 깰 수는 없지.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베스트가 아닌 거죠, 서로한테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도 좀 어그러지면 확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몇 번의 트러블, 몇 번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냥 뚝 끊긴, 흐지부지 이 관계가 '뭐야, 우리 끝난 거야? 아 설마.' 했는데 '진짜 이게 끝이야?' 이런 느낌으로 연락이 끝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매력적인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죠.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선명하게. '우리 너무 잘 어울렸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때만큼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 기억 속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2번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있을까? 떠올립니다. 그것도 꽤 자주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종종 엄청나게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고 그 그립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가장 좋았던 때를 반복 재생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올리는 만큼 주저하는 면도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번 여러분들이 어 자기 마음에 들었을지언정 언젠가는 종결되어야 하는, 종식시켜야 하는 관계라는 게 무의식 속에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났지. 이거는 그냥 끝난 거야. 다시 만나고 싶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라는 머릿속 생각은 있고 가슴은 그게 아니어서 '보고 싶네. 궁금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이번 여러분을 떠올리는가 엄청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행동 없이. 네. 그러면 이번의 상대방은 왜 이번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는가? 만나겠다고 작정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종종 하거든요. 근데 만나겠다고 작정은 하지만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결심을 안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 뭐가 겁나. 내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럴 정도의 거짓 배짱. 내심 쫄보스러우면서도 거짓 배짱이죠, 거짓 배짱.
그런 그냥 "아이 뭐 갈 수 있어. 나 이번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안 가는 거야. 여기에는 여전히 자기 방어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지키고 싶고 내가 지금 음 지금 상황이 썩 나쁘지가 않아서 내 상황에 그 또 그 불안정한 요소를 개입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도 솔직히 나 보고 싶지 않냐? 그러면 네가 와. 네가 연락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약간 자존심? 뭔가 그런 배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분의 무성의 때문에 성의가 부족했고 좀 진중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헤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은 것인데 이번 그 사람은 언제라도 좀 만날 것 같은 뉘앙스가 그게 뭔가 모르게 대화는 하지 않지만 뭔가 '언젠간 연락이 올 것 같아.' 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번에 그 사람 알지.' 이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그 사람 연락 나한테 그렇게 쉽게 안 할 거야. 자존심이 보통 자존심이 아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연락하려면 네가 해. 그럼 내가 좀 받아줄게.' 근데 솔직히는 한 번에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바빠서 한 번에 못 받았어." 뭐 이런 식의 그런 폼생폼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번 여러분을 놓지도 못하면서 또 다가올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나는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번 너한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 그런 모양 빠지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했어요. 가려면 갈 수 있지만 안 가. 근데 이게 과연 안 가는 걸까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왔느냐 안 왔느냐, 연락이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가 관계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어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것인가? 가능성은 있거든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려면 해. 그 의지는 있어요 이분이. 근데 그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해 보이네요. 그리고 현실적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으로도 좀 느껴지거든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잘못이라고 따지기보다 우리의 그 마음과 마음이 닿은 이 시점의 인연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어 나아갈지를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나아갈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죄책감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종용하거나 뭐 위로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하나도 아니에요. 삶은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을 가져서 순조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덜 아플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상대방과 이번 여러분들은 만남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벽이 상당히 높고 그 현실적 장벽을 내가 깨부수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기질, 이 불안정한 기질과 다소 이기적인 기질이 다시 또 한 번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관계를 통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이 관계를 내려놓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정 소모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저 들끓거나 흥분할 수는 있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끌려. 그렇지만 끌리는 것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 장벽을 마다하면서까지 내가 2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대방과 만났을 때 그것이 잠깐은 반갑고 좋을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양쪽이 다 모두 다 싱글로 돌아오든가 한쪽의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 하지 않으면 이게 접점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냥 가자라고 하기에는 항상 불안함이 끄달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아, 또 저런 식으로 나를 치네. 내 뒤통수를 치네. 뒷북치네.'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감정 소모로 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괜히 연락했어. 또 속았어.'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종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분은 아직도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연락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사실은 용기가 나지도 않으면서 놓지도 못하면서 또 잡지도 못하는 그런 약간의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접점이 있다 해도 예전의 상처를 반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화는 그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내려놨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부디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더 좋은 관계, 정말로 이번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지트에서 만나요.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번 여러분들, 그 사람이 3번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품위 격조 있는 분위기, 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번 여러분들의 그 사람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외모로는 반반하고 보기 예쁘고 잘생기고 어디 이렇게 같이 길을 걸을 때 굉장히 시선을 끄는 커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번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은 그동안 내가 상대하고 봐왔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3번 여러분들에게서 어 고즈넉하고 품위 있고 우아하고 뭐 이것들을 다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 정도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격이 있다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천박하지 않음, 고급스러움, 그리고 그런 고급스러움에서 오는 아름다움. 뭐 이목구비가 대단히 뭐 연예인급으로 예쁘지 않아도 뭔가가 고급스럽고 고풍스럽고 혹은 좀 우아하고 그런 지적인 매력이 있어서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런 교양이라든가 수준이 있어서 '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3번의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자기가 상대하거나 만나왔던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이 훨씬 좀 그 있어 보이는 느낌, 소위 말하면 그런 느낌으로 그 고급스러움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고가의 물건으로 꾸미고 옷차림으로 꾸미고 장식하고 그게 아니어도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품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상당히 시선을 끌었고, 그리고 과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진국일세? 이 사람 진짜 진실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이 쌓이고 기대고 싶고 또 이렇게 존경할 만한 요소가 많은 거죠. 뭐 상당히 성실하다든가 약속을 잘 지킨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뭐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좀 가치 있는 거를 찾아서 노력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동안 그냥 눈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혹하고 이런 거에만 기울었다가 '아 이거 굉장히 배울 점이 많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네. 그리고 굉장히 나와 함께 내가 이 3 번과 함께하면 나도 좀 성장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존경심과 또 끌리는 마음이 이렇게 겹쳐졌다 할까요?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놀 때는 남사친, 여사친하고 신나게 놀아요. 술 마시고 놀고 막 해요. 그리고 집에 올 때 3 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은 3 번한테 있고 자신의 현실은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 흥청망청일 수도 있고 자기 자유롭게. 근데 3번 앞에서는 딱 옷깃을 여미고 약간의 긴장, 약간의 자기도 있는 폼을 좀 내야 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의 기질을 버리지는 못하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3 번이었다 해도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자기 만족적인 것이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언제라도 그냥 어 져버리거나 눈속임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쉬운 감정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3번 여러분들과 어 관계를 매듭지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로서는 '아니 나 좋다 할 땐 언제고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무리 질 당시에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서 끝난 게 아니라 좋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척하면서 끝냈을 수도 있고 구색을 갖추려 했지만 보는 사람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싫지 않은데 끝났기 때문에 이분은 '아 내가 실수했나?' 이걸 자꾸 되새기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그냥 끝내지 말았어야 했나? 아깝네. 아 아깝다는 생각 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야 그래 끝났어. 끝났으니까 빨리 잊어버리자.'라는 식으로 다른 것에 매몰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끝냈지만 좋을 때 끝났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면서도 3 번과 끝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쪽으로 생각하면 자꾸 괴로워. 나도 나름 힘들었어. 나도 이 3 번의 그 수준, 3 번의 정신성에 맞추는데 나도 힘들었어. 나 지금 아까 좀 나 약간 노는 타입인데 자꾸만 이렇게 진중하고 진실하기만 한 거가 약간 때로는 권태로웠어. 그러다 보니까 내 미천이 드러나고 뽀록 나고 그래서 약간 이제 배신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아 그래 알았어 관둬.'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받은 거죠.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굉장히 힘들었어.' 그러면서 '정신 차리자. 나도 3 번한테 배웠던 거 흉내 내 보자. 3 번이 하던 식, 3 번의 어떤 그 교양, 3 번의 품격 지금 흉내 내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겠습니까?
3번은 가슴에 있지만 자꾸만 밀어내고 있어요. 3번을 떠올리고 있을까? 떠올릴 수는 있지만 밀어내는데 급급하다. 현실에 막 열심히 뭔가로 나를 자꾸만 집중하게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자신이 이 관계를 좀 관계의 성향을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3번의 그 사람은 왜 연락하지 않는 걸까? 아까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다른 데로 쓰려고 일부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자면요. 자신이 그 3번 여러분을 정말로 좋아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연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이렇다 할 게 없는 상태에서 연락한다고 연락했으면 연락한 사람이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다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 빠지느니 참는다. 그냥 나를 컨트롤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괜한 짓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번 분들의 매력에는 강하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추스르면서 자기가 영 기울었던 그 관계성 속에서 약간 알 수 없는 패배감, 알 수 없는 그 열등감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음 좀 감정은 있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어떤 그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그 걸림돌을 생각하면서 '다가갈 수 없는 우리 3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자기 자신을 좀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싫어서 정 떨어져서가 아니라 좋지만 내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3번을 거두거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바쁘다. 그리고 그 컨트롤한 것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진심으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대로 가야 돼. 내 생각이 맞아.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렇게 자기를 좀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봤을 때 이분은 관계 정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멀어졌고 한 번 멀어진 것은 다시 잊기 어렵다.' 그래서 어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접고 있고 이 전체적인 맥락이 좀 일관성이 있네요.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내가 먼저 다가갔지만 나의 미숙함으로 3 번에게 상처를 줬고 나 또한 또 역으로 나도 만만치 않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들을 다시 시작할 엄두는 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3번 여러분들이 참 좋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뭐 9번 컵도 나오고 역방향이지만 러버스도 나오고 이렇게 컵이 있는 가든 카드가 나온 걸로 보면 정말로 감정은 3 번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속을 내비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적인 거예요. 대외적인 거고 만에 하나 공적인 관계에서 만나도 절대 감정을 티내지 않고, 그리고 설령 공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적일 뿐이라고 해도 만남이 있다 해도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끝났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도 너도 더 상처를 받기에는 겁이 나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남아 있지만 '관계는 끝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시작하느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상당히 상처를 받고 싸웠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리움만 남았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지도 않고, 아까 좀 신분 차이가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 헤어진 이후에 만회하거나 좀 자기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데는 아직은 역부족인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지 뭔가를 축적하거나 쌓아 놓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역량이 안 되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3번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 보여.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냥 이게 내가 현실 직시하는 길이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좀 안타깝네요. 네. 3번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였지 않나 싶습니다. 3번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 생활 리듬에 잘 맞는 그분을 진짜 인연으로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고대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지트에서 만나요.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4번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만났을 시점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4번 여러분들의 그 사람은 여러분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괜찮은가?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고, '예쁜데 잘생겼는데 근데 나머진 모르겠어.'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 이 사람 꽉 찼네. 괜찮네.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괜찮겠는데.' 뭐 요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와 닿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붙잡아야겠다. 가까이 둬야겠다. 뭐 하나라도 이 사람한테 얻을 게 있지 내가 막 내어 주기만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번 더 이 사람이 날 사준다든가, 내가 뭐 필요로 할 때 좀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나한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싶은 사람. 근데 이제 그렇게 어 유익을 생각하면서 4번 여러분들을 좋아했다고 하면 이게 온전할까요?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4번 여러분들이 정말 보물 같은 분들인데, 보물을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보물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이 보물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까?' 자기 유익에 활용하다 보니까, 아니면 호구냐고요. 이제 내어 주다가 혹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4번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4번 여러분들은 좀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다면, 이분들은 좀 셈법이 빨라서 현실적으로 좀 가까이 뒀을 때 손해 보지 않을 사람으로 여기면서, 물론 여러분들의 어 여러 가지 장점, 매력, 외모, 실력, 능력 갖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걸 통틀어서 실용성으로 봤을 성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아 이거 좀 내가 호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분에게도 양심상 좀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분은 아닌 거죠. 못된 분, 못되지 않은 분, 그 기준이 뭘까? 아무튼 '아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분이 좀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놔 줘야겠다. 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뭐 또 때가 돼서 만나게 되면 보고 내가 잘 풀리면 연락할게.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이별 선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 여러분들을 좀 진중하게 봤다가 현실적으로 '참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내가 결혼하면 참 좋고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났다가 정리를 하기 이르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좀 후폭풍이 많이 오신 분, 지금은 음 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번 여러분들을 '내가 떠나왔지. 내가 이 바보 같은 내가 4 번을 놓쳤지.' 그래서 자꾸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온 어떤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명히 자기의 그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서 정말 잠 많이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 4 번의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 그리고 4번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곱씹으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시간이 악몽 같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4 번이 생각나고 궁금하지만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여러분을 떠올리냐고 묻는다면 그 저버린 그 기억에 대한 아픔이 남아서 떠오르지만,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런 거보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아픔, 이런 걸로 여운이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4 번의 그 사람이 지금 왜 연락하지 않을까 한다면, 그래도 4 번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4번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시작할 때 '어떤 면이 4 번이 마음에 들었을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감각을 그때 그 사람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매력적이지 않고 단지 갖춘 게 많아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거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배시시고 웃음이 나오나 봐요. '아 그때 너무 귀여웠어. 그때 너무 웃겼어. 아 그때 진짜 좋았는데. 우리 진짜 잘 통했는데. 눈만 봐도 눈동자만 봐도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내가 아는데. 제가 4 번이 입술 오물오물거리면 무슨 말 할 건지 나 다 알았는데.' 너무 통했던 거예요. 정말 소울메이트급으로 잘 통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배시시 나와요. 그리고 그냥 희죽희죽 '내가 지금 왜 웃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여전히 그 좋은 감정이 유효하지만, 중요한 건 이 4번 여러분 그분들의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 너무 초라해요. 현실이 너무 갖춰진 게 없어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을 획득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초기에 어그러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자존심도 강해서 실은 은근슬쩍 누구한테 기대고 싶으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좀 무릎 꿇어가면서 고개 숙여가면서 좀 하다 보면 나에게도 세이브가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밑바닥이고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자기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비어 있고 부족하니까 내가 4 번에게 나설 용기와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부족해. 그러면서 '그래 이 관계는 끝났잖아. 정신 차리자.'라고 본인에게 계속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끝낸 거 잘한 거야. 이게 잘한 거야. 차라리 잘 끝난 게
차라리 잘 끝난 거야. 잘한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최면을 걸면서 이 마무리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은 더 좋은 조건이 있잖아. 4번은 나하고 걸맞지 않았어. 내가 4번을 건사하다가 아마 욕만 엄청 먹었을 거야. 그때 끝나길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정신을 좀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끝났어라고 자기가 결정 짓고, 또 끝났다고 결정 짓는 이유는 이렇다 할 자기 능력과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매력적으로 서로 다가가서 티키타카를 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는 보여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밀어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 뭐 정신 차리고 있을지 몰라도 뭐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풍요롭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다 보니까 "괜찮아. 잘 끝냈어."라고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내려놓으라고 하네요. 놓아 주어야 될 상황이고, 그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여러분을 조금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3자가 있었거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거나, 그러니까 진짜 알면 열받을 만한 상황들이 복잡하게 꼬인 관계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4번 여러분들 사이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단하지가 않고 이 관계의 접점이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어나가기에는 추스릴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럼 서로가 좋아하는 것은 단지 충동적이거나 뭐 그때뿐이고 들쭉날쭉하고 너무 불안정한데 이렇게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끝나는 과정에서 다시 이어진다고 할 때 그걸 또 반복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뒷수습을 못 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도 또 언제 잠수 탈지도 모릅니다. 열받치게 만드는 거예요. 4번 여러분들. "또 시작이야? 그때도 그러더니 또." 이런 걸 반복하느니 이 복잡한 관계성과 복잡한 기질과 복잡한 그분의 그 사람의 환경은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지금 끝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떠올릴지라도 그냥 끝난 지점에 대해서 그리움보다는 자기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자기 연민이 과한 사람으로서의 떠올림이고, 또 연락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이렇다 할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저 기억 속에서 괜찮고 풍요롭고 잠깐 나를 빛내주던 4번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지금은 4번에게 다가갈 수 없는 또 현실 여건이 있어서 그냥 차라리 내려놓는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런 사람하고 계속 이어가면 내 인생 더 꼬이겠다. 여기서 끝난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후에 그 사람처럼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 4번의 그 사람이 그리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이 덮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사람한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고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감정을 솟고 나서 이를 갈면서 또 끊어야 되는데 그걸 반복하실 이유는 없어 보여요.
4번 여러분, 힘내시고요. 더 좋은 인연, 연락을 언제라도 해도 편안한 그런 인연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지트에서 만나요.